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온라인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들 1주차 강의를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지금 이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네, 강의실로 바로 들어가죠.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메뉴 말고는 온라인에서 어떤 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를 신청하시기 전에 학우님들께서는 강의를 어떻게 신청하셨나요? 그냥 그 강의 제목이어서 아니면 필수여서 신청을 하셨나요? 물론 필수여서 신청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 강의에 대해서 꼼꼼히 알고 신청을 하신다면 과목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보통 강의를 신청하시면 학사관리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 밑에 수강관리 밑에 강의 계획서라고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네, 외국어 계열로 해서 한국학부니까 한국학부 쪽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해당 학기에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 교과목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제목을 클릭을 해보면 그 강의에 대한 네, 계획서가 이렇게 뜹니다. 네, 강의에 대한 계약서가 뜨면 이 강의에 대한 간단한 수업 내용 개요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가 반영률을 꼭 보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몇 프로인지, 과제가 몇 프로인지, 학습 참여도 점수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진도가 이렇게 있는지, 출석 점수도 포함이 되는지. 더러 타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퀴즈, 팀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어서 네, 점수가 부여가 되는데 그것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횟수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 1회, 기말 1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통이고 어떤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말 1회 이런 것도 있고 또 과제도 횟수가 몇 번 있는지 표시가 됩니다. 네, 다른 뭐 퀴즈가 있다면 퀴즈도 횟수가 표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자별로 어떤 강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수강 신청을 하시기 전에 먼저 강의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조금 강의 맛보기를 통해서 네, 이렇게 강의 맛보기를 들어가서 강의에 대해서 조금 네,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플레이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는 거를 네, 알려드리려고 네, 안내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수강 신청하셔서 수강 신청 변경에 들어가시면 네, 그 수강 신청 기간에는 이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등록금 납부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학부 같은 경우에는 실습비 납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습비 납부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교과목 중에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고 5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교원 자격증 취득하시려면 거의 마지막 학기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교과목 그 실습인데요. 보통은 1학점당 8만 원인데 3학점 들으려면 24학점 등록금 납부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한국어 학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업은 온라인으로 들으시지만 마지막 실습을 할 때는 딱 한 번 국내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학교에 나오셔서 실습을 하셔야 되시는데 그 실습을 하실 때 여러분 앞에 실습자 앞에 학생 4명이 있습니다. 일반 학생이 아니고 외국인 학생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실습을 실행할 때 평가자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이 실습비 납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습비 납부 기간에는 이 부분에 실습비 얼마를 납부해야 되고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 게 간단하게 안내가 돼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실습비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한국교육실습 신청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실습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실습 대상자도 그 실습 대상자라고 뜨는 게 아니라 학우님들이 한국학부 교육 과정을 살펴보시면 네,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학부 소개에서 한국학부 교육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쭉 밑에 내려가 보시면 마지막 3학점
5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 있죠. 네, 이거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2016년 1학기 이후 한국어 교육 실습 교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아래 교과목을 필수 이수하여야 함. 아래의 필수 이수 과목을 포함하여 13영역 8과목 24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함. 그러니까 이 밑에 나와 있는 1영역, 2영역을, 아니, 죄송합니다. 1영역, 3영역을 포함해서 총 13영역 28학점을 이수를 완료를 해야 그 다음 학기에 한국어 교육 실습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실습을 내가 수강 등록할 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예를 들어서 2017-1학기에 실습을 한다. 그러면 그 전 동계 겨울방학 때 초 정도에 13영역 24학점 이수하신 분들 중에서 실습하실 분은 실습을 신청하라고 네, 한국어학부 게시판에 학부 공지에 뜹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학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13영역 제대로 이수를 하셨는지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통해서 학부에서 일괄적으로 이 교과목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하실 때 보시면 이 교과목이 이미 등록되어서 떠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이거를 교육실습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안 뜨겠죠. 그리고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려고 하면 이 부분은 수강 신청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본인 13영역 24학점 이수를 잘 하셨는지 확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시 강의실 저희 학사관리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실습비 납부까지 했고요. 학생회비 납부 같은 경우에는 의무는 아니고 네, 선택인데 납부를 해주시면 뭐 학교 생활에 더 좋은 환경, 편의를 위해서 제공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좋고요. 등록 내역 같은 경우 본인이 등록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수강 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고 장학 신청 조회 본인이 만약에 장학 신청 대상자라면 그 신청을 해서 또는 대상자여서 장학 목록 내역이 뜨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그냥 졸업관리 같은 경우에는 졸업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만 졸업이 됩니다. 본인이 다 제대로 다 학점을 이수하셨다 해도 본인이 졸업 신청을 안 하면 졸업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졸업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일반 오프 대학생을 생각하셔서 본인이 제대로 다 이수했으면 자동적으로 졸업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온라인 대학은 조금 다릅니다. 본인이 졸업을 하겠다 신청을 하셔야만 졸업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 졸업시험을 통과하셔야만 네,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졸업 신청을 할 때 부전공이나 복수전공도 같이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심사 결과 조회를 통해서 만약에 주전공 심사 결과, 복수전공 심사 결과 여기에는 이제 시험 본 것, 졸업시험 본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복수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 복수전공 학부도 졸업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뭐 영어학부, 스페인학부, 일본학부, 중국학부는 그 해당 학부에서 졸업시험 대신에 그 공인 어학성적 일정 기준 이상 점수를 취득하시면 졸업시험 대체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구전공 하시는 분들 해당이 되고요. 부전공은 별도로 졸업시험이 없습니다. 네, 이 점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수강 과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은 처음에 강의를 들으실 때는 컴퓨터로 강의를 들으시길 추천을 해드립니다. 물론 시간 여건상 그 모바일 강의를 수강하시는 학우님들도 계시는데 모바일 강의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실 때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뭐 시스템상 뭐 본인은 100%다 들으셨다 하셔도 100%로 이렇게 진도율이 체크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모바일 수강은 복습용으로 이용하시길 권해드리고 또
모바일 수강하실 때는 여기 모바일 수강 안내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어떻게 모바일 수강을 하실 수 있으신지에 대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모든 과목이 다 모바일 강의가 제공이 되는 건 아니고 모바일 강의가 제공이 되는 과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과목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강의가 가는 과목인지 확인은 이 모바일 수강 안내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한번 본인이 들으시는 과목을 하나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이 강의명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강의를 네,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mp3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mp3는 복습용이고 이 mp3로 다운받아서 강의를 들으시면 출석이나 진도율이 체크가 안 된다는 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강의 노트 같은 경우에는 2016-1학기에 개설된 교과목부터는 이렇게 mp3 파일 옆에 보조자료로 강의 노트가 이렇게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강의 노트는 실제로 강의 영상을 보실 때 그 뜨는 강의 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PPT 같은 형태로 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2016-1학기 전 교과목일 경우에는 강의 노트 보조자료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 영상에 들어가 보시면 영상 그쪽에 뭐 학습 도우미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거기 밑에 강의 노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 그 강의 들으실 때 많이 들으시는 얘기가 강의 교재, 강의 노트, 강의록이 있습니다. 강의 교재는 말 그대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교재를 주교재나 참고 교재, 뭐 부교재로 사용을 하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강의 교재 같은 경우에는 시중 서점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고, 강의 노트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강의록을 제본을 해서 사용하는 강의 노트, 이거는 제본을 한 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강의 노트 구입하실 수 있도록 네,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든 강의가 다 강의 록을 제본한 강의 노트가 제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직접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는 강의 노트나 강의록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강의록 같은 경우에는 워드나 그 MS 워드나 아래 한글 파일로 해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PPT 화면이지만 그렇게 PPT 형태로 강의록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를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네, 보통은 주 교재가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강의록을 제공을 하고요. 강의록이 제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강의 노트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아이콘이 없는 경우에는 이거를 클릭을 해서 강의록을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출석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규 학기 중에는 2주 안에만 출석을 하면은 출석이 인정이 되는데, 그것도 그냥 다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진도율이 70% 이상 수강을 하셔야만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 진도율이라 하는 것은 출석은 70% 이상이면 인정이 되지만 이 진도율은 그 학습시간 88분 이라고 이 과목은 돼 있네. 이 주차는 1주차는요. 88분을 다 채운 경우에만 100%로 진도율이 확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80시간이 뭐 다 채워지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진도율이 100%가 안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강의를 들으실 때 교수님들의 말소리가 조금 느리다고 배속을 조금 높여서 듣다 보면은 진도율이 100%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정상 속도로 들으시고 복습하실 때 주로 배속을 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주차, 2주차 있는데 만약에 이제 3주차 강의가 올라오면 2주차 강의는 지난 강의 리스트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난 강의는 들을 수 없느냐? 아닙니다. 보통 다음 학기 시작 2주 전까지는 강의를 무한 반복 듣기도 가능하고 보조 자료도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도율이 여기 체크가 되기도 하지만 본인이 출석을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오른쪽에 학습 현황 조회에서 출석으로 가시면 네, 본인이
이렇게 1주차 강의 출석을 했는지, 지난 강의 출석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네. 만약에 지금 저는 2주차 강의를 출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N으로 표시가 되죠.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학습 시간도,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강의 계획서 한번 가볼까요? 네, 강의 계획서 꼭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목은 시험도 있고, 과제도 있고, 학습 참여도, 출석 점수도 있습니다. 네. 과제는 3회나 있습니다. 네. 시험 중간 점수 있고요. 자, 학습 참여도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여기 강의 Q&A라든가, 자유 게시판에, 네, 글을 달거나 글을 읽으면, 그게 학습 참여도 점수인데, 보통 글을 쓰면 글 하나당 10점이고요. 다른 사람의 글을 클릭을 하면 1점입니다. 그래서 100점 기준으로 채우시면 여기 학습 참여도에서 부여된 5%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네. 아무래도 100번 클릭해서 100점 채우는 것보다는 글을 간단하게라도 질문이 없으시면 자유 게시판에 글쓰기를 통해서 1주차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1주차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냥 잘 들었습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내 학습 참여도 점수를 확인하느냐. 여기 학습 현황 조회 밑에 학습 참여도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자유 게시판에 글을 달았고 한번 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몇 점일까? 하나 달았으니까 10점이고 조회 한번 했으니까 11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점수를 100점을 본인이 계산하시면 편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과목마다 가시면 여기 공지사항이 있죠. 네. 아니면 그냥 해당 교과목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보통 공지사항이 이렇게 뜹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도 보통 공지사항에 튜터님이나 교수님께서 여기에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과제를 어디에다 내느냐? 여기 평가 밑에 과제방이 있습니다. 과제방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은 과제가 안 나와 있으니까 안 뜨는데 이렇게 과제가 뜹니다. 그러면 과제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클릭해서 들어가고 나서 과제를 제출할 때도 과제 제출하기 버튼이 생성이 되는데 과제 제출을 통해서 버튼을 통해서 네, 하실 수가 있으니까 과제 확인이나 과제 제출은 이 부분에서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성 과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기서 직접 녹음을 해서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녹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각 그 컴퓨터마다 녹음기를 통해서 녹음을 하셔서 그거를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보통은 mp3 파일 형식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파일 형식이 있는데 그 담당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파일 형식으로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과제 점수도 이 과제방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국어학부 같은 경우에는 과제 점수를 기말고사 기간에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학부는 보통 퀴즈는 과제는 없는데 타 그 언어 학부 같은 경우에는 퀴즈 같은 것도 있으니까 퀴즈라든가 토론방 이런 것도 그 해당 그 퀴즈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당연히 없으니까 안 뜨는 것 부분이고요. 네, 수강 과목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과목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네, 이 부분에 대한 안내는 끝났고요. 그런데 항상 그 교과목별 공지사항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놓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다시 수강 과목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험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을 보실 때는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 직전에 강의는 7주차고 기말고사 직전에 강의는 14주차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7주차에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14주차에 강의를 들어갔는데 강의가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시험 바로 가기로 들어가서 네, 이렇게 이게 뜨면은 테스트 시험 필수라고 있습니다. 네, 7주차에 14주차에 테스트를
하셔야만 7주차 강의를 볼 수 있고 14주차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 시험을 하는 거는 컴퓨터가 시험을 보기에 이상이 없는 환경인지 점검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않고 보셔도 되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답안 제출 확인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시험 응시하기 이렇게 해서 뜨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꼭 테스트 시험을 응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중에 문제사항, 컴퓨터 관련해서 문제사항이 있으면 헬프데스크 여기 1644-522 3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시험 바로 가기에서 네. 이 IME, 글로벌 IME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학우님들께서 한국학부 시험도 보시지만 자유선택이나 교양 과목으로 해서 어학 과목도 들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자판 설정이라든가 스페인어를 들으시는데 그 스페인어 자판 입력이 잘 되는지 그리고 스페인어 음성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음성 파일이 잘 들리는지 라든가 녹음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만약에 녹음해서 올리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녹음이 잘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제출을 하는 건데 보통 녹음 문제는 거의 없고요. 그냥 듣는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선택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시험이 되면은 이렇게 문제가 다 뜹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학기에 들은 과목이어서 이렇게 해당 과목이 뜨는 건데 시험 기간이 되면은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시험 봐야 될 교과목이 여기에 뜨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다 보시면 그 나중에 저희 시험이 성적이 산정이 되고 시험 성적 확인 및 그 성적 2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 확인 기간에 성적 세부 점수를 알고 싶다 하시면 네, 예를 들면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에서 어떤 문제를 맞았고 어떤 문제를 틀렸고 내가 어떤 답안을 제출했는지 확인하시려면 시험 성적 기간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시험 성적 기간이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일 안에 확인하셔야 되고요. 시험 바로 가기로 해서 가셔서 그 해당 교과목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지금은 성적 조회 기간이 아니라서 아마 이게 클릭을 해도 이렇게 성적 조회가 안 됩니다. 네. 성적 조회로 들어가면 문제가 쫙 뜹니다. 그러면 문제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어떤 문항이 맞았고 어떤 문항이 틀렸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네. 전체적으로 네. 거기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프 화상 특강 다시 보기 여기 있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한국학부뿐만 아니라 타학부 같은 경우에도 오프 화상 특강 할 때 그거를 강의를 녹화하는 경우가 있고 녹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녹화하는 경우에는 네, 그 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강 다시 보기라고 해서 보시면 이렇게 9월 3일 날 박희선 교수님께서 한국어 교육식습 개관하고 그 전에 한국학부 교육과정 소개도 있었네요. 진정남 교수님의. 네, 그래서 학교에 오기 어려우신 분 같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특강 다시 보기를 통해서 특강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유용합니다. 그 전에 그 전에 특강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특강들을 다시 보신다면 네,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별도의 시간을 내셔서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특강 다시 보기는 이렇게 강의실로 가셔서 이쪽 부분으로 오프 화상 특강으로 해서 가시는 방법도 있고 대학홈으로 가셔서 아니면 강의실 원래 다시 들어가 볼까요? 네. 강의실 부분에서 맨 밑에 보면은 여기 오프 화상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통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리고 학습지 발급해서는 이쪽으로
증명서 발급, 그 다음에 인터넷 서점, 아까 강의 노트 제본한 거, 그러니까 강의록 제본한 거를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통 주교재나 그런 거는 인터넷 서점 이렇게 교보문고 바로 가기 통해서 가실 수 있고요. 강의록은 제본한 강의 노트는 이렇게 강의 노트로 가셔서 이거를 강의 노트 구입하기 클릭을 하셔서 가시면 뭐 해당 학부에 이번 2016-1학기에는 이 교과목에 관련된 강의록을 제본한 강의 노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학기 강의 노트 같은 경우에는 학기가 지났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수가 없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타학부도 마찬가지로 어떤 강의 노트가 있는지 확인하실 거면 이렇게 클릭해서 회원 가입해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택배비가 별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오프 시설 신청 부분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사이버 외대생 같은 경우에도 그 외대 대천에 있는 외대 수련원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대천 수련원을 오프 시설 예약 신청을 통해서 이렇게 시설 현황, 대천 수련원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대천 수련원 같은 경우 보통 작은 방 같은 경우 3만원, 1박에 3만원 정도면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시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랑 같이 대전 수련원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전 수련원 이용하실 때는 사이버 외대생 본인이 직접 가셔서 학생증을 제출하셔야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게 카드 학생증이어도 되고 모바일 학생증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그걸 승인하는 결과를 나중에 그 메일로 처리 결과가 통보되므로 확인이 정확히 입력 바랍니다. 그래서 메일로 결과가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강의실 같은 경우에도 스터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강의실을 직접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학부 강의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학부 같은 경우 이렇게 학부 공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학부 공지는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 참가자 모집도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요. 강의 노트 구입 안내도 되고, 폐강 교과목,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 대한 안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국어 교육 실습 할 때 여기 공지로 떠 있네요. 수강 한국어 교육 실습 수강 자격 확인 심사 안내에서 이렇게 신청서 접수 기간이 있고 심사 기간이 있고 결과 통보 기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실습 대상자가 아니신데 만약에 다음 학기에 실습을 할 예정이시다 하면 실습 참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습 참관은 실제로 실습하시는 분들의 실습을 참관하는 겁니다. 참관록을 작성을 하시는데 보통 부담 갖지 않고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국어 교육 실습 안내 좌측에 있는 메뉴로 들어가면 쭉 내려보겠습니다. 실습 관련해서 문의사항도 여기에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6월 4일에 실습 참관일 날 참관 신청 댓글 달아주세요 해서 날짜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나눠서 확인할 수 있고 몇 명까지 이렇게 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참관을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댓글을 양식에 맞춰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 시간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다음 학기 실습을 앞두신 분들이 우선이신데 만약에 다음 학기 실습이 아니셔도 보고 싶다 하시면 미리 댓글을 다시면 아무래도 그 실습 참관 하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시니까 꼭 실습 전에 참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실습하시는 대상 학기에는 실습을 하실 수가 참관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학기에 실습 참관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부 자유 게시판에 가면은 이렇게 MT 글도 올라오고요. 다른 학원님도 글을 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학부는 밴드가 있는데 밴드 초대 부탁드립니다 해서 본인이 만약 밴드 초대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밴드 초대를 요청하는 글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밴드 초대 받고 싶으시면 이렇게, 네, 여기 학부 Q&A 게시판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휴학이나 복학이라든가 자퇴 신청이라든가 그런 부분 할 때는 공지가 뜨면 그 해당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되시는데, 그 해당 서류는 여기 양식함이라고 있습니다. 양식함에 들어가시면 그 관련된 이렇게 서류가 있으니까 이 서류를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셔서 해당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학교 생활 하실 때 동아리 같은 거 오프라인에서 하셔도 되고, 온라인상에서 동아리 가입하고 싶다 하시면 컵스 강장으로 해서 이렇게 동아리 가셔서 동아리를 검색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한국학부 같은 경우에는 뭐 가운놀이도 있고 너울바지도 있고 신촌에서 하는 시나브로도 있고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되고,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저처럼 해당 동아리 목록이 뜹니다. 그래서 해당 동아리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동아리에서 모임 안내, 뭐 언제 모임이 있다 이렇게 안내가 뜨고, 네, 먼저 가입을 하셔야겠죠. 저는 미리 가입이 돼 있어서 그렇고요. 네, 그래서 가입하시면 오프 모임 같은 경우에는 참석합니다. 이렇게, 네, 써주시면 되고요. 네, 굳이 오프 모임 참석 안 하셔도 회원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동아리 모임 안내는 이렇게 동아리 게시판에 안내가 되기도 하고요. 밴드를 통해서 안내도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시다가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자료 구하기가 여의치 않으신 경우 그 도서관을 이용해서 그 자료를 이렇게 논문이라든가 그런 걸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대학 홈으로 오셔서 여기 도서관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전자도서관 바로 가기, 그 다음에 서울 캠퍼스 도서관 해서, 네, 여기에 본인의 학번을 입력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통은 본인 학번이 아이디고요. 비밀번호는 앞자리 6자리입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딱 하시면, 네,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여기서 좋은 점은 따로 예를 들어서 어미 조사 관련해서 한국어 어미 조사 관련해서 자료를 검색을 했다 하면은 학교 관련돼서도 나오고, 이거는 이제 교재 부분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논문 중심으로 해서도 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KISS 해서 논문 검색 사이트 유용한 부분인데요. 학교 홈페이지 통해서 이렇게 도서관 통해서 들어가면 이 자료를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개별적으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논문 보실 때 돈을 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도서관 통해서 들어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졸업신청을 전학기에 졸업하는 학기에 학기 초에 공지가 뜹니다. 졸업신청하라고. 그러면 그때 졸업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한국학부 같은 경우에는 졸업시험하고 논문 쓰는 게 있는데, 논문 쓰는 게 오히려 더 어렵기 때문에 졸업시험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졸업시험을 통해서 졸업 통과를 하시면 좋고, 만약에 졸업시험이 떨어지면 졸업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졸업과제가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셔서 졸업시험에 통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원 2급 신청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어 교원 2급 신청은 졸업 예정인 상태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졸업이 돼야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출하는 서류가 국립국어원에서 온라인 그 신청서 작성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졸업 증명서가 필요하고 성적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졸업한 이후에, 그러니까 졸업한 날부터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졸업증명서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 신청서 출력한 거,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등기로 보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것도 아무 때나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 자격증은 심사를 통해서 나오기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대학 홈으로 가서 여기 학사공지가 있는데 학사공지는 필수적으로 적어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못해 아니면 매일매일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공지사항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 수업 안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주에 학부별로 어떤 오프라인 수업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한국학부 이렇게 2개 수업이 있네요. 몇 시에 몇 호실에서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학사공지에 가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부분들이 네, 이렇게 공지가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학사공지는 매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볼 때도 시험 공지도 여기에 뜨고요. 시험 시간표도 네, 여기에 뜨니까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대학 홈으로 해서 들어가면 여기 추천도서 이벤트 같은 거 가끔씩 이렇게 기간에 뜨는데요. 이벤트 하면은 무료로 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모해서 당첨이 되면 여기 있는 교보문고와 함께하는 이달의 추천도서 한번 응모를 할 수가 있고요. 한국외대 출판부에서 추천한 도서 응모해서 네, 응모하면 네, 학기 중에는 매번 응시를 하시면 학기 중에는 한 번은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응모를 해서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당첨이 되면 여기 일반 공지에 떴던 것도 같아요. 네, 여기 있네요. 6월 추천도서 이벤트 당첨자, 8월 추천도서 이벤트 당첨자 해서 이렇게 이쪽에서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관련해서는 여기 학사 안내에서 학사 일정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언제쯤 시험 기간이지 뭐 언제쯤 뭐가 있지 알고 싶으시면 전반적으로 여기 2016-2학기 클릭을 해서 가시면 네, 지금 홈페이지가 잘 안 움직이네요. 네, 클릭해서 가시면 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이상하게 뜨네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네. 해서 2학기에 딱 보면 이때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중간고사 있구나. 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시험 기간이 언제예요? 수강 철회 기간 언제예요? 그거를 매번 공지가 나길 기다릴 필요 없이 여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네, 알 수 있으니까 꼭 이 부분을 참고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장학 제도로 해서 네, 다시 들어갔습니다. 오프 화상 특강도 여기 이렇게 뜨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 온라인 학교 생활 관련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수강 신청하실 때나 그런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학부 Q&A 게시판을 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생활 잘 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온라인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